섹션 쌓인 플루토크라시, 김권정치, 에 관한 사유 섹션 쌓인 별표 재벌 해체, 모든 인민들이여, 깨어나라. 재벌을 해체하면 잃을 것은 쇠사슬이여, 얻을 것은 해방이다. 민주당 정의당 계열 인사들은 터진 주둥이로 이런 비굴한 말을 일삼는다. 재벌을 해체하라는 말은 아니다. 대한은 명목상 공화국인데 재벌이 있는 나라는 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 재벌이 나 군벌 같은 말과 공화주의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회라는 군벌을 해체했듯이 재벌도 해체해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재벌이 실제로 있다. 삼성은 경주 이씨, 홍씨 재벌 가문, 현대는 정씨 재벌, LG는 구씨 재벌, 농심은 신씨 재벌 등이다. 재벌 해체 문제는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총부채는 1경원에 달하고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가계부채가 1,500조가 넘고 국가부채가 2,000조이고 기업부채가 6,333조라고 한다. 서기 1998년 IMF 사태도 기업부채를 비롯한 국가총부채와 거기에 불을 당긴 채권자로 인해 촉발된 것이다. 만약에 어떤 대기업의 임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임직원 한 사람이 실제로 1억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대기업은 월급 주다가 망하지 않고 어떻게 감당이 될 수 있을까? 먹이사슬처럼 하청업체, 노동자를 착취하거나 또는 비드로 돌아가는 것이다. 대한에서 연봉 1억 원이 넘는 회사 5곳 중 그중 한 곳은 삼성전자이고 그중 2곳은 금융회사이다. 그 회사 직원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의 연봉이 100억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그것을 그 아버지인 기건이 회장에게 그대로 대입하면 이건희 씨는 20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지금 알려진 재산 24조 원을 모을 수 있다. 삼성 에버랜드 불법 전환사채 사건과 최근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은 이재용 씨의 재벌 세습 과정에서의 탈세를 위한 목적이고 그 최대 수혜자는 이재용 씨 개인이다. 사법부가 이재용 씨의 불법 재벌 승계를 바보가 된 것처럼 자기 눈을 가리고 모른 척하는 것은 명목상 공화국에서 재벌의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유전무죄라는 말은 괜히 나온 조어가 아니다. 김구 선생 자서전 백범일지에서 김구 선생이 감옥에서 만났던 문종칠이라는 사람을 오랜 세월 지나 감옥에서 또 재회했을 때 문종칠이 이렇게 말했다. 자본이 없는 사람의 장사는 구걸 아니면 도적질이지요. 시골 농민을 제외한 도시인의 생계는 모두 그 말에 해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 사람들은 구걸도 하고 도적질도 하다가 감옥에도 가기도 하며 몸부림치며 아귀지옥처럼 산다. 대한민국의 별명 헬조선 내 헬은 사람지옥이다. 반면에 대기업 엘리트들은 그러지 않아도 편안하게 연봉 1억 원씩 받고 5천만 원씩 받도록 가불간의 약관과 정관으로 되어 있다. 재벌은 매년 100억 원씩 받고 그러면서도 합법적, 불법적 재테크를 하며 재산을 더 불린다. 그러는 과정에서 대한 같은 도시형 국가의 빚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연봉 1억 원 넘게 받은 장관 이하 공무원들은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은폐하며 손대고 있다.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최근 인터넷 야동을 차단시키고 걸그룹 외모지적하고 앉아 있는 것 같다.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안 하면 일을 안 한다고 지탄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인터넷 야동 차단시키고 걸그룹 외모 지적하는 것 아니었나 싶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말하고 있는 문제를 기득권 정치인이 말하면 기득권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이 아닌가? 재벌 금권 정치에서는 대통령도 인민의 종이 아닌 세계재벌의 이 다 지금 말하는 국가총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의 여타의 기선자유주의 정당에서 은폐하고 있는 문제다. 나에게는 이것을 고민할 의무가 없지만 대한공산당시라는 이름으로 화두를 던진 것이다. 또한 억대 연봉을 받는 장관 이하 공무원들도 손 놓고 있는데 구체적인 정책을 내가 개발해 야 할 의무도 없지만 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대한의 국가총부채 1경원을 5천만 인구로 나누면 국민 각각의 몫은 2억 원 정도 된다. 대한 국적인 나도 2억 원의 빚이 있는 셈이고
갓난아이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빚이 2억 원이고 장애인, 노숙인, 더 이상 노동능력 없는 노인도 빚이 2억 원씩 있는 셈이다. 이 빚은 절대로 못 갚는 빚이다. 고리대금업이고 사기이다. 대한의 영공의 이민족 군대가 항공기로 생화학전인 캠트레일 방사를 하는 것과 육식과 정크푸드, 유전자 변형식품, GMO, 과식수에 타는 불소, 플로오르는 인체에 대사장애를 가져오고 인민의 노동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빚은 더 가중된다. 이런 것들이 다 다름 아닌 식민지배의 전략이다. 조선의 세종 김금 때 반포된 훈민정음의 간사할 자의 표준 발음은 리샹, 영어로 비셔스이다. 구글에서 훈민정음 샹으로 검색, 빚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샹이다.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는 원래 독립국가였다. 세계 재벌들이 하와이에 계속 돈을 빌려주어 빚과 이자를 계속 늘려 결국 나라를 파는 지경에 이르렀고 지금은 미국 땅이 되었다. 박정희 첩보부대 출신 군벌이 군사내란 자칭혁명구로 집권한 후 국가재건을 위해 일본의 과거 식민지 침략 관계로 배상을 협상했었다. 일본은 자기들이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근대화를 시켜주어서 결국 대한민국으로 자립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독립축하금 부로 무상 5억 불, 유상 3억 불, 빚을 건네기로 김종필과 밀실에서 협정했었다. 이런 가정도 해볼 수 있다. 유상 3억 불의 이자가 있고 그 3억 불을 즉시 갚지 않거나 못하고 계속 방치하며 불린다던가 추가로 계속 빌리면 무상으로 줬던 5억 불도 회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한을 다시 식민지로도 삼을 수 있다. 박정희는 일제 때 다카키 마사오였다. 다카키 마사오가 대한을 미국이나 일본에게 식민지로 돌려주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대한은 일제 해방 후 처음부터 점령된 식민지였던 것은 아닐까? 지금 대한의 채무 일경원 중 일본인 개인의 자본이 많으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고 미국인의 자본이 많으면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고 유대인의 자본이 많으면 유대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다. 공공재인 서울, 한양, 지하철 9호선은 외국 회사이고 일부 차도, 통행료도 외국 회사가 징수해가고 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이민족에게 빼앗기다가 장기도 내어주고 뇌, 정신까지 팔아먹는다. 그게 바로 식민지 아닌가? 유럽은 이 세계의 큰 도시와 같았다. 유럽인들은 아메리카인들을 다 죽이고 미국을 건설했다. 지금은 미국을 행동대장으로 앞세운 제국주의다. 금융자본은 십자군 원정 때 발전되었고 상업자본은 대항해 시대 때 발전되었고 동서인도, 남해 회사, 생산자본은 산업혁명 이후 발전되었다. 말하자면 생산자본의 아버지가 상업자본이고 상업자본이 아버지가 금융자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어쩌면 그들은 모두 독점자본으로서의 한 통속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결국은 금융자본이 제국주의의 핵심이다. 식민지 종속국은 종주국의 지배를 받고 종주국 역시 세계재벌의 지배를 받는다. 1. 그렇다면 지금 대한에서 혹은 세계 인류 모두에게 있어서 인민해방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내가 먼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가 그 나라 인민 모두의 의식주를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대한은 주거빈곤 문제가 심각하므로 주거권이 기본권이며 기본적인 사회보장이라는 것을 대한의 모든 인민들에게 반드시 인식시켜야만 한다. 내가 대한공산당 창건 발기 선언들 통하여 빚은 없고 집은 있는 삼지라고 말하니까 혹자는 국가가 의식주를 무조건 보장해주면 누가 근면하게 노동하려고 하겠느냐고 말한다. 그런데 지금의 주거빈곤 문제는 주거빈민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국가의 투기조장과 정책 실패와 야만성으로 인해 빚어진 것이다. 대한의 당국은 마치 주거빈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수도권의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식으로 선전한다. 그런데 그 신도시 아파트 집의 10중 8구는 다주택자가 한 채 더 차지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그리고 부작용으로 서울의 집값을 더 상승시켜주는 결과로 끝나왔다. 다주택자들은 근면하게 노력해서 다주택자가 되는가? 집을 3채 가진 사람은 근면해서 집을 3채씩 가졌는가? 이 주택 문제를 완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신도시를 100% 임대주택으로 하고 주택자금을 3.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주택 문제를 급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대한공산당이 집권하여 국가가 의식주를 모두 보장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다. 국토의 부동산은 국유화하여 개민수가 하는 정책이 다 의식주의 보장만이 진짜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이다. 2. 빚의 무효 선언. 국가 총부채 1경원. 이것 갚을 수 있는가? 그냥 단정을 짓겠다. 갚을 수 없다. 이 빚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해서 빌리는 것이겠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빚에 올가매어 착취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고리대금업이고 사기이고 무효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으면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후손들 또한 대대로 노예의 상태가 된다. 나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으며 생각하고 있는 대안을 말해주면 좋겠다. 대안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국가 총부채, 빚도 눈덩어리처럼 불어나는 구조이다. 이 빚은 앞서 말했다시피 절대로 완전히 갚을 수 없고 고리대금업이고 사기이고 훈민정음 표준 발음으로 시한 것이다.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에서 김혜수 배역의 해법은 완만한 해법이고 당시 상황만을 모면할 수 있는 임기응변책이다. 대한공산당의 해법은 쳇바퀴를 걷어 차버리는 것이다. 빚의 무효 선언이다. 빚이라는 제도로서 개인이나 나라까지 종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빚이라는 사악한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그것은 투쟁이 길로 들어서는 것이 된다. 어쩌면 빚을 무효화시키면 쇄국정책과도 같은 상황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25%에 불과한 식량 자급률을 100% 이상으로 만드는 등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노력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세가 우리 조국을 강탈을 시도하는 것을 대비하여 대한의 모든 인민의 총기 무장 권리를 합법화하여야 한다. 3. 모든 인민의 총기 무장 권리 합법화. 모든 인민의 총기 무장 권리가 합법화되는 것은 공화국에서 실질적으로 개인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나라도 또한 핵무기와 초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만큼 자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2019년 2월 23일 KBS에서 방영된 도오라인 5방 간다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홍범도 편을 보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05년 을사조약 후 도검을 몰수하는 법이 시행되어 홍범도들은 그에 저항하면서 항일무장투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1910년 국권을 강탈당하고 지금에 이른 것이다. 인민이 주권을 가지면 불공정과 불평등은 크게 해소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과 같은 불평등과 불공정은 권력의 독점 때문이고 그것을 견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주권이 없는 사람은 노예와 다름없어서 공정과 평등 그 자체를 요구할 수가 없다. 내가 생각하는 방안은 경제적으로는 의식주와 같은, 특히 집과 같은 최소한의 사회보장은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경제적 평등은 실질적인 정치적 평등을 낳는다. 그리고 모든 인민이 동등한 무력을 가질 권리를 획득했을 때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같은 사람을 존중하게 된다. 지금처럼 경제적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갑질 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갑질 문화를 지탄만 한다고 없어지지 않고 또 생겨나고 또 지탄하는 반복의 연속일 뿐이다. 법과 금력의 균형 또한 무너져 있다. 법과 경제, 생산 물질 자본과 모든 인민의 무력이 소대 세발처럼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 공화주의이다. 공화주의는 정치적 분배의 방법이고 공산주의는 경제적 생산과 분배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물론 총기 무장 권리 합법화의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대대로 식민의 상태를 면하려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나의 사상은 단순한 논리이지만 실천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 전반적인 의식 수준이 향상되어야만 가능해진다. 그리고 의식 수준이 향상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생각은 자유다. 의식 수준이 향상된다는 것은 친애의 범위가 우선 나를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 동포, 민족, 인류,
생명, 원수까지도 친애하며 의식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모든 적대 관계가 제도적으로 청산되어야 한다. 우리의 운명은 무엇인가? 후손들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수동적으로 힘겹게 살다간 희생자로 기억해주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능동적으로 옳은 일을 하며 살아간 승리자, 해방자로 기억해주기를 바라는가? 이 세계는 물질과 의식이 다 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풍요롭듯이 교양이 많으면 정신적 풍요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가난이 어쩌면 마음 편한 것처럼 식자우환이고 모르는 게 마음 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한다. 요즘 나는 주소도 연락처도 없이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다.